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 가까스로 지금 3천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달러화 강세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조금 아슬아슬한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어제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 이어갔었던 이 상위 종목들도 오늘은 또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난감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날씨만큼 시장도 참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올바른 대응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노란톡 맞고요.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 전문가 얼굴 보이는 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사칭하는 방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있습니다. 2580 잘 누르시고 들어오시고 좀 더 간편하게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 지금 보이시죠? 여기 그냥 찰칵 이렇게 찍기만 하시면 링크 뜨실 겁니다. 링크 딱 누르시면 역시나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2580 누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간편하고 또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조금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참여 가능한지 한 번 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톡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정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전해드렸던 종목들 오늘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 내고 있는지 이 점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많은 종목들이 지금 좋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200%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223.14포인트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LNF 216.05%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도 150%대 수익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157.31% 오늘 기록하고 있고요. 호성도 140.91%, 대주전자재료는 140.1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볼까요? 130.5%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제노코도 100%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124.09%의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네요. PNT는 108.14%, 솔루스 첨단 소재는 99.39%, 코프라는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94.72%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흔들흔들하고 있지만 역시나 이 종목들은 높은 수익률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들 골라 담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를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짧은 한 달 동안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제노코 계속해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124.09%의 수익률 오늘은 기록하고 있고요. 이렌텍은 60.69%, DB하이텍도 5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52.89% 오늘 기록했네요. LG이노텍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49.87%,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37.37%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저희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노란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노란톡 안에서는요. 단기 공략주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서는 만날 수 없는 정말 특급 비밀 같은 정보들은 이 노란톡 안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 노란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딥노이드 무려 31%의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알로에스도 29%, 맥스도 28%의 수익률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넥슨GT도 1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17%, 인포뱅크도 9%, 에이테크 솔루션은 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높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께서 소개해드렸던 이 종목들 놓치지 마시고 잘 골라 담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께서 좋은 매수 타점에 잡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출발합니다.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백종국, 김지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종국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힘을 쓰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지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만큼 오히려 이렇게 빠진 구간에서는 내려온 종목들을 적절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냥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종목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실적 부분에서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한 종목 고르는 거 상당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과 노란톡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종목과 정보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 균형을 맞추는 흐름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코스피는 종가 기준 3,0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반면 코스닥은 박스권을 뚫었고 지속 상승 추세를 달려왔습니다. 이는 대형주의 약세와 최근 악재의 영향을 받지 않고 큰 기대를 갖고 있는 메타버스와 게임, 그리고 NFT 관련주들의 강세 때문인데요. 그로 인해 올라가지 못하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강한 우상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어제는 앞서 말씀드린 최근 강했던 관련주들이 큰 조정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외인의 대규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양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대금 변화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고 거래대금 쏠림 현상으로 인해 특정 업종이 오르면 다른 쪽이 부진하기 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 이동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이제 2022년을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노란톡방 오시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단기 공략주와 관련된 정보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하단에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노란톡 자주 사용하는 그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검색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저희 전문가 얼굴 보이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참여 코드 있습니다. 2580 잘 누르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로도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한 방법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미리미리 들어오셨던 분들 지금 인증 많은 분들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신나님께서는요.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지금 수익 났다고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무려 3.96% 상승하셨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좋겠어요. 우리 이제 착한 주식 덕분에 돈 버는 날이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돈 버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역시나 노란톡에 남겨주시며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 만나기 전에 시장의 이슈부터 저희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슈는 우리 김지호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이제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2021년이 지나가고 이제 2022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모습이 바로 금리 인상과 같은 내용일 텐데요. 그런 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고 어떠한 곳에서 수익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바로 에너지 시장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량 증가는 경제 성장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GDP와 에너지 소비량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은 그 대표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세기 이후 영국은 저렴해진 에너지 효율적 이용이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알다시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20세기 이후 영국의 실질 GDP는 급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에너지 효율적 사용이 중요한 건데 그 에너지 효율적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앵커님께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릴 텐데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혹시 앵커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에너지 효율적 사용이요. 쓸 땐 쓰고 안 쓸 땐 안 쓰고. 네, 이 정도이지 않을까요? 그것도 정답이긴 한데 네.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한 건 효율이 좋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에너지 효율이 활용되는 건 이제 19세기부터 에너지 전환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바로 나무를 태워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열량이 높은 석탄으로 전환을 하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전환을 했고요. 이후에는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유는 석유는 액체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장과 운반이 용이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100년간 역사를 보면 크게 두 번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 시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2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주요 에너지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바뀌던 시기였고요. 두 번째는 1970년대 이후 주요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천연가스와 이제 원자력으로 다변화되는 시기였는데요. 이러한 에너지 전환 시기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특징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증가가 정체되는 마찰이 관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나타난 전력난도 이러한 마찰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과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켰던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술이고 두 번째는 정책입니다. 1920년대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었던 시기에는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침투가 가속화되면서 에너지원의 수요를 빠르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작용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에너지 사용의 편리성이 월등히 석유 중심의 모빌리티 질서로 재편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1970년대 나타난 석유 파동은 에너지 공급 부족에 따른 안보 문제를 정책을 자극을 했고요. 5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심화가 되었고 석유 파동은 오펙 카르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 다각화의 필요성을 일깨웠습니다. 현재는 기술과 정책이 동시에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너지 전환이 생각보다 크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 탄소 중립 핵심은 주요 에너지원이 친환경 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로드맵에서는 2050년까지 친환경 발전 비중을 현재 61.4%에서 97.8%로 확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할수록 전기 에너지 수요는 늘어만 가는 건데요. 특히 수요 측면에서는 모빌리티 혁명에 대변되는 기술 진보가 전기 에너지 수요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기차이고 기존 전기차에서 이동 에너지에만 전기 수요가 있었다면 지금은 자율주행이라는 신기술에 따른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많은 전기 에너지가 요구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에 반면 정책은 에너지 공급을 제한을 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화석 에너지 공급은 98 엑사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친환경 에너지 공급은 56 엑사줄이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 공급이 늘어나려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에 더해 추가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 목표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공급 예상 궤적이 줄어드는 것은 친환경 전환에 이제 화석 에너지 공급 감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화석 에너지 채광 및 사용 축소 강도가 강화되는 영향인 건데요. 최근 국제 유가가 $80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오일 메이저의 설비 투자 규모는 정체 중입니다. 현재와 유가 수준이 비슷했던 2010년대 초반에 오일 메이저들의 설비 투자 금액은 $1,300억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투자 금액은 이의 절반 수준이고 내년에도 탄력적인 투자 회복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ESG 투자 대응을 위한 탄소 발자국 축소 문제에 결투되어 이제 석유 기업들이 투자자들과 은행으로부터 부채 상환 및 배당금 지급 확대 압박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의 핵심 전력 발전원은 풍력과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해당 발전 설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광물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태양광의 경우 셀 원료에 실리콘이 사용이 되고 작은 단위의 개별 발전 설비 때문에 더 많은 케이블링, 즉 구리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풍력 발전의 경우 타워 및 외부 구조물 제작에 그 아연 강판이 사용이 되고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 많은 케이블링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 수요의 경우 2040년까지는 약 40% 증가할 전망인데요. 문제는 이 광물 자원 공급이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친환경 발전소는 가져가야 할 방향이지만 리스크는 있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올해 부각된 주요국들의 전력난은 앞서 정리한 전기 에너지 초과 수요 상황에 따른 불균형이 현실화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난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해소되어야 할 문제인데요. 전력난으로 고생을 했던 중국의 경우 다소 성급하게 진행했던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력난의 원인이었습니다. 석탄 생산 감축과 석탄 발전 비중 축소를 하면서 급격한 선회로 큰 전력난과 석탄 가격 상승을 발생을 시켰는데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안정화는 되었지만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할 수 있고 최근 부각된 전력난까지 효율적으로 해소할 유력한 대안은 원자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단가 측면에서의 효율성입니다. 최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기술 진보로 화석 발전의 전력 비용을 하방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방식은 에너지원에 따라 발전소 입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기술까지 고려한 전력 비용을 감안한다면 원자력 발전이 발전 단가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친환경이 맞지만 지금 당장은 원자력이 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원자력이 가장 큰 문제는 안정성인데 안정성은 원자력의 발전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까지 원자력 시장은 둔화되었었는데요. 그 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원자력 발전이 다시 성장했던 이유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흐름은 계속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기술과 정책에 의해서 전력 에너지 초과 수요 상황은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수혜 종목들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면 내년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종목들은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개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시장이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된 종목도 궁금하시거나 그리와 관련된 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란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계속해서 지금 뺑글뺑글 돌고 있는 저 표시 보이시죠? 저희 전문가 얼굴이 보이는 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 코드 있어요. 2580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QR코드로도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편한 곳으로 여러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께서 지금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계시고 또 궁금한 사항들도 남겨주시는데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가 잠시 뒤에 고민들까지 해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이와 비슷한 종목이 오늘의 공략주이지 않을까 싶은데 백종국 전문가님 네. 기대되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는 중공업과 건설하는 업체입니다. 구체적으로 중공업 쪽에서는 변압기와 차단기, 발전기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설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압기와 차단기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압기는 간단하게 전압이나 전류의 값을 변화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본 같은 경우 여전히 110V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앵커님은 어렸을 때 아마 110V 사용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아직 젊어서 110볼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요. 기억도 안 난다고 하시면 아마 보신 거는 같은데요. 지금 110V 걸렸다. 제품, 네. 110V 제품을 120V로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전류값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데요. 그러한 변화시키는 장치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지호 전문가님이 원자력에 대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에 이 변압기를 제공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년에 충분한 성장성 또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대해 차단기, 아마 두꺼비집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전기가 과하게 발생을 한다던가 방전이 생기게 된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장치가 바로 차단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압기와 차단기, 최대 고객사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당연히 전기와 관련해서 독과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전력이기 때문에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있는데요. 바로 친환경 저탄소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전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는 게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로 보더라도 다른 나라도 친환경 정책을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친환경 저탄소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확장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변압기와 차단기와 관련된 매출로도 안정성 있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업체 신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액화수소와 수소충전소 그리고 풍력터빈의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를 이뤄내고 있고 그 결과가 내년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에는 충분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용 가스 전문 기업인 린데그룹과 손을 잡고 액화수소 공장에 3천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완공이 내년 2022년에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실제로 매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승용차 10만 대 사용이 가능한 규모로 단일 설비 규모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소 쪽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 당연히 쓰임새를 보자면 드론이나 차량, 선박 그리고 지게차 여러 가지 분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적절하게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내년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는 국내 1위의 수소 충전소 기업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을 40%나 차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120여 곳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내년에는 실적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 수소 충전소까지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소차에 들어가는 연료 탱크 소재 또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수치가 실제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신사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중공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 부분도 있는데요. 현재 수주 잔고가 크게 줄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라는 것은 미래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주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의 매출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중공업과 건설 쪽에서 상당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아까 말씀드린 수소나 풍력에 관련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주가 상승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적용되는 제품도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주호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셨던 이 이슈의 흐름과도 좀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종목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입장하셔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오픈 채팅방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시는데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QR코드로도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실 때 이 종목 참여 코드가 보이실 거예요. 2580 누르셔야지만이 입장 가능하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에 잘 맞춰진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한국전력에 납품을 하면서 매출 또한 굉장히 탄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부분은? 일단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보자면 매출액은 13%가 줄었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전년 대비로 4,200%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구체적으로 2분기 실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전년 대비로 17%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은 30%나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좋지 않은 부분이 나온 것은 맞는데요. 이유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중공업의 부진인데요. 중공업의 부진,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덤핑 이슈인데요. 반덤핑이라고 한다면 쉽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와서 새로 생겨난 부분인데 3분기부터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악화는 2분기에서 끝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3분기 같은 경우에 매출 10%, 영업이익 12%나 증가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조금은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유를 한번 보자면 해외 코로나 재확산, 그러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중공업 물량이 이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없어진 게 아니고 4분기로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4분기에 당연히 이 부분이 반영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건설은 사실 3분기가 비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 매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공업과 건설 부분에서 4분기에 굉장히 큰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대되는 4분기 시 예상 실적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4분기에는 매출 1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부분에서 78%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이연된 물량이 모두 다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실적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연말 효과까지 된다면 이것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은 6배밖에 되지 않고 PBR은 0.6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 영역에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한 상승 여력을 가져가는 업체가 바로 이 업체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기대되는 건 신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빼더라도 상당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좀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갔지만 올해에는 좀 좋은 모습 가져가고 있고요. 자본 대비로 부채가 좀 많은 게 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현금 흐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도 잘 하고 있고 투자를 이렇게 한다는 건 분명히 신사업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부채 갚아 나가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상반기 부채 비율은 280%인데요. 1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특징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업체 같은 경우엔 부채 비율이 원래 좀 높은 게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중공업과 같이 있다 보니 적절한 부채 비율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1,800%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가 가져가 있는 사업 구성을 봤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 10배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6.2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4.9배 정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점, 거기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 본업인 중공업과 건설 쪽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에 작년부터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본업에서의 성장성 충분히 가져가고 있고 실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건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60주봉과 추세선의 하단에 현재 위치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봉상으로는 박스권의 형태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보면 알다시피 박스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스 하단 근처에 위치해 있는 지금 시점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업다운에 반복되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에 성장성, 안정성까지 모두 다 가져가고 있는데 기술적인 위치까지 상당히 좋은 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매수 타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종목 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신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나중에 반영이 되면은 충분히 기업 가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더 남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된 종목도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종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저희 방 보이실 겁니다. 지금 전문가 얼굴 보이는 방으로 입장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참여 코드 2580 잘 누르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QR코드로도 간단히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한 방법으로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는 종목과 관련된 상담까지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공약주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주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바로 의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자를 만드는 기업인데 의자로 어떻게 성장성을 찾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의자로도 충분히 성장성을 찾을 수가 있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의자는 사무용과 교육용 가구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의자는 사무실과 학교에만 쓰이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대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인식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당연한 질문이지만 앵커님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의자를 앉으실 때 편하신 의자가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딱딱하고 불편한 의자가 좋으시겠어요? 지금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당연히 편안한 의자가 좋죠. 당연히 편안한 의자가 좋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PC의 보급으로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점차 더 편한 것 그리고 이제는 허리 건강까지 생각하는 의자 제품이 나오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늘어나고 수요가 생기다 보니 의자 산업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의자 시장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시장인데요. 거기다가 사무용 가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가구가 바로 의자로 뽑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회사 국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데 앵커님께 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높은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종목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이 회사 국내에서 몇 등 할까요? 모르니까 몇 등인지도 가늠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이라고 하면 한 1, 2 정도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당연히 맞췄다. 당연히 국내 점유율 1위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져왔겠죠. 예. 무려 62.9%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의 성장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용만 발전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무용만큼이나 가정용 의자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정에서도 PC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게임을 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가정용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급격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재택근무하는 회사가 있다 보니 의자를 좋은 거 사려고 하는 준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서 가정용 의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특히 게이밍 의자가 매우 큰 폭으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게이밍 의자에는 사실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사무실용과 가정용으로도 충분한 성장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게이밍 의자에도 진출을 하면서 추가적인 외형 확대가 매우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내 시장은 점령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성장을 또 멈출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실적이 최근에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미 지역의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2배의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팔았을까요? 바로 아마존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출 성장을 크게 이뤄내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구 사려면 오프라인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앉아보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실제로 온라인 매출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온라인 쪽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현재도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해 국내 온라인 가구 성장률은 무려 29.4%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회사지만 온라인 판매에서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에 따라서 실적 성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온라인 판매가 영업이익에서 훨씬 더 좁습니다. 그만큼 더 성장할 포인트가 바로 온라인인 건데요. 이렇게 기대가 되는 이 회사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이 업체는 올해 5월에 고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그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매출은 2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2% 증가를 보이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업체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40일 지지선까지 내려오면서 이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480일선 라인에서 반등을 보이면서 충분히 재차 상승시킬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정도의 밸류라면 당연히 올라와야 되는 거고 성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압도적인 기술과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대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같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자 시장이 이렇게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무려 3천억 규모를 지금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위를 지금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종목 언제 우리가 매수하면 좋을지 그런 타점과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다면 노란톡 입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참여 코드 있으니까 2580 잘 누르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로도 간단히 입장 가능합니다. 사진기 딱 갖다 대고 찰칵 찍기만 하시면 찍기도 전에 링크가 뜬다라고 하죠. 자, 그거 누르시면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2580 누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지금 노란톡 안에서는 종목명 속 시원하게 공개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이 노란톡 안에서만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이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200% 넘는 수익률 지금 거두고 있는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는 200% 넘는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아프리카TV와 후성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펄어비스, 제노코와 PNT는 100%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소재와 코프라도 90% 넘는 굉장히 큰 수익률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좋은 종목들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 한 달 동안 소개해드렸던 종목들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노코가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100% 넘었어요. 124%의 수익률 내고 있고 이렌텍은 60.69%, DB하이텍도 50% 넘는 수익률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노란톡 안에서는 단기 공략주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략주들
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거든요. 딥노이드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 팍팍 이어가고 있어요. 31%의 수익률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알로이스와 맥스는 29%, 28%의 수익률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소개해드렸던 공략주는요. 인포뱅크와 에이테크 솔루션인데 어제 제일 처음에 3%대 수익률을 냈었는데 오늘 보니까 9%와 4%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미리미리 또 골라 담으셨던 분들은 정말로 기분 좋은 수익 맛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어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신다면 계속해서 저희가 공략주들 알려드리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 만나보실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들도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미리미리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숨 고르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셔서 미리미리 남겨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지금 들어오셔서 남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비중 각각 남겨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먼저 남겨주신 분의 고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굿머니께서 보내주신 고민부터 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웹젠이네요. 32,000원 가지고 있으셨고요. 비중 10%라고 합니다. 우리 백종국 전문가님, 이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4거래일 연속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웹젠 같은 경우에 좋은 상승을 가져갔었는데요. 사실 상승할 때는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5일선과 11선이 돌파해서 골든크로스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강하게 좀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은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했던 지지 라인인 28,000원까지 현재 어제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려운 구간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25,000원대 라인만 버티게 된다면 기술적으로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32,000원대 라인인데요. 사실 이 정도까지 기다리게 된다면 기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32,000원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일단은 3만원대 라인에서 정리를 하신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던가 아니면 재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기간에 바로 32,000원대 라인까지 올라오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3만 원 터치하게 된다면 과감하게 매도하신 후에 종목 교체나 아니면 재매수 다시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손절 라인 25,000원 라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 가져가고 있는데요. 25,000원 라인 지키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고민 상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만갑 평균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 갖고 있으셨고요. 비중이 17%라고 하네요. 27,0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어서 좀 상담해 볼까요?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사실 9월 달에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추세 하락을 지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했던 지지 라인도
라인도 계속해서 깨져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241선의 마지막 지지 라인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역시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 15,000원 손절 라인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2만 원대에서 좀 정배열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서 거래가 되었던 3만 원대 매물대가 좀 부담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는 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일단 3만 원을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15,000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 원과 그리고 손절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빠르게 한 분 더 보도록 할게요. 대박님께서 남겨주신 고민 보겠습니다. LX 세미콘이고요. 지금 1,800원 지금 갖고 있으시다고 합니다. 50% 비중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크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X 세미콘이 맞는 네, LX 거겠죠? 세미콘이에요. 네. 일단 지금 라인에는 21선을 좀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상승 추세는 10월 달부터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분명히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라인은 10만 원이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 라인 10만 원으로 일단 제시해 드리고요. 추세의 상단인 12만 5천 원까지는 12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12만 5천 원을 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도움드리고요. 저희 계속해서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김조 전문가께서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슈와는 상관이 없지만 2022년을 준비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저도 그렇지만 현재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리고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이들 앉아 계실 의자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차이는 있겠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할 때 그리고 게임할 때 밥 먹을 때 특히나 쉴 때까지도 앉아 있는 게 의자입니다. 하지만 의자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도 발전을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밸류앱 지금 현재 이 회사는 밸류에 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하면서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변동성이 심한 시장 속이지만 매수 타점에 맞춰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중공업과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에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맞고요. 그것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원자력에 대한 부분으로 분명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 사업인 수소와 풍력 부분에서도 실적도 분명히 내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자면 본업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어서 저평가까지 가져가고 있고 기술적 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의 원자력 그리고 신사업에 대한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 오셔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방금 두 가지의 종목 속 시원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픈 채팅란에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간단한 방법은 QR코드로 딱 대기만 하시면은 링크 뜨실 거예요. 그거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 코드 2589 누르셔서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부분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시간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